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법 정인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 정인영의 선택을 받은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법 가면 실력이 는다니까요. 진짜예요. 믿겠죠? 자, 그럼 오늘도 7월 22일입니다. 마지막 주로 또 가는 이 시점에서 월요일 한번 힘차게 진행해 봅시다. 매일 한법 스타트! 자, 군무원 5급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지지난주에 있었죠? 토요일 날 있었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해봤으니까 이제 정리해야죠. 자, 군무원 5급 문제에서 7급이나 9급에서는 헌법 문제가 없었어요. 5급 문제만 군무원에서는 25문제로 통치국적까지 다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한동안은 군무원 문제 막 박살을 내버려야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문제입니다.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정확하게 구별하시자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헌정사 중에 헌정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헌정사라고 해서 뭐 1공화국이다 2공화국 3공화국 그다음에 40 50 60 자, 공화국을 나눈 이유는 뭐 공화국이라는 게 뭐 공동체 화합한다라는 뜻인데, 자, 주로 뭐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대통령제로 갔다가, 자,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쿠데타에 이은 독재에 가까운, 그래서 자, 군인이 정치적 중립이 좀 떨어졌었죠. 자, 중립성이 떨어졌었죠. 이게 거의 많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입이 많이 됐다 그래서 뭐 4050 치고요. 그다음에 다시 민주정 이렇게, 자, 민주정이긴 한데 국민에 의한, 자, 이렇게 갖고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공화국은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서 1공화국 때, 자, 일반적으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그거 있어요. 뭐 지문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요때 이제 군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 6공화국 들어가면서 군인은 이렇게 돼갖고, 자,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라. 여러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디에 들어왔어요? 요 3차 때요, 3차 때. 요 3차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렇게. 여러분, 헌정사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무원의 경우는 3차 때 들어왔고요. 근데 군인의 경우는 9차 때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한헌법부터 군인은 현역을 면하여야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국무위원도 할 수 있다. 요게, 자, 이 제한헌법부터 쭉 있었어요. 제한헌법부터. 그러다가 이제 5공화국 때 들어와서 이제 국무총리 조문하고 국무위원 조문이 좀 나눠진 것뿐이 없지 내용은 똑같아요. 쭉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된 거죠.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현행헌법에 와서 처음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국정조사 원래부터 안 했어요. 국정조사는 안 하고, 4공화국 때도 안 하고, 5공화국 때 처음 국정조사가 도입됐고, 6공화국도 유지됐고, 국정감사 원래 했었어요. 하다가 4공화국 때 안 하고 5공화국 때 안 하고 현행헌법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모두 안 했던 거 4공화국, 모두 했던 거 자, 현행헌법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3차 때 뭐 들어왔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당보호조항도 들어왔고, 요것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전검열 금지도 들어왔죠. 그 다음에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요런 게 60년 6월 달에 많이 들어왔어요. 60년 3월 달에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다음에 60년 4월 19일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4.19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기사 삭제를 막기 위해서 다시는 벌어지지 마라 사전검열 금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자, 국무총리가 나가서 아주 유명한, 자, 정당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그때 민정수석실이었죠. 행정처분으로 정당을 해산했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대신 각급선관위 요거 5차 때 들어왔어요. 이 조항은 5차 때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3차 때 들어왔지만, 이럴 때 공무원의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 목적이죠. 요거는 5차 때 처음 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뭐 헌정사는 어쩔 수 없어요. 자주 보세요. 제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 재생 목록에 보면 이렇게 목록을 좀 묶어놓은 항목으로 나와요. 그게 보기 좋을 거예요.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돼요. 그냥 그 영상 하면 그냥 매일매일 하고 쭉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그 이제 묶어놓은 묶음 영상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어놨으니까, 거기 보면, 자, 헌법의 정리 영상이 쫙 있고, 그다음에 판례 정리 영상이 쫙 있어요. 그럼 그걸 클릭해서 보는 게 좀 빠를 수 있어요. 거기서 헌정사안을 꼭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살펴볼게요. 적절한 것은 가장 옳은 지문을 찾으라는 거죠. 자, 제헌헌법은 48년 헌법,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맞지요? 제가 그랬죠.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조항이 처음 들어온 게 9차예요. 9차에 처음 들어온
들어온 게 군인의 정치적 중립 요 조문이 9차 때 처음 들어왔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그건 재헌헌법도 쭉에 있었어요. 1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자, 3차 개정헌법 60년 6월이죠.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온 건 맞지만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5차 때 들어왔으니까 이거 62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좀 다르죠. 한꺼번에 60년에다 보면 요 부분이 틀린 지문. 5차 개정헌법 62년 헌법은 국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 이 국고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건 8차 5공화국 때 처음 들어왔어요. 정당은 5차 때 들어올 게 없어요. 5공화국 때 8차 때 국고보조금, 현행헌법에서는 목조할 중에 그 목적이라는 그냥 조직이라는 조문이 처음으로 이제 글자가 늘어난 거죠. 그거 빼놓고는 솔직히 3차, 5공화국, 8차 이렇게만. 그 다음에 8차 개정헌법, 80년 헌법, 행보추구 오케이.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 자유 불가침, 환경권까지 좋아. 적보철 원칙 이거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어요. 9차 6공화국 헌법에 처음 들어왔죠. 9차 개헌. 그렇게 해서 모두 자 2번, 3번, 4번은 틀린 지문. 1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이건 헌정사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우리 있기 전에 있었던 일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정확한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헌정사는 정말 이삿죽기식으로 막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시는데 약간 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군인은 정치에 개입을 하지 말겠다라는 의지로 그래서 군인이 하던 정치에서 더 이상 안 하게 돼서 한마디로 민간 한마디로 그냥 순수한 정치적으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한 거예요. 타협. 그때 당시 그래서 들어온 조문이 군인은 현역을 면한 노 정치적 중립이라는 글씨가 들어왔다니까요. 그 글씨가 뒷조문에 붙었어요. 5조 뒤에 보면 그 조문이. 그래서 그게 현행헌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자 7월 20일인데요. 앞으로도 일주일 쭉 같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